우선 최대 1억은 아니고 보통 5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1억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데가 일단 유명한데 실제로 보면 30%는 자기 부담이에요. 7천만 원이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거고 본인 부담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.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의 인건비로 부담을 하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 이제 그걸 인건비로 책정을 해주고 뭐 그런 식이에요. 자기 인건비로 2천만 원을 메꾼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거는 내야 됩니다. 자기 돈을 1천만 원 입금시켜야 7천만 원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. 1천만 원이 없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대출 받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그래요. 그래서 어쨌든 1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요.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데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.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죠. 돈이 가장 크고요. 다른 거는 뭐 돈을 거의 얼마 안 주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 주고 말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말씀대로 이제 창업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3년 이내일 거예요. 일단 요 것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제조업과 IT 업종을 거의 대부분 선정합니다. 자,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대출의 형태입니다. 성공불융자 형태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간단히 얘기해서 요거 돈을 빌렸다가 창업에 사용하고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. 혹시나 내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. 그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. 이제 성실 실패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딴 짓만 안 했으면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통장을 까거든요. 그래서 사업 용도로 썼으면 아무 말 안 하고요. 근데 사업 용도를 안 쓰고 이제 뭐 다른 거 썼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. 근데 사업 용도라는 게 뭐 굉장히 폭넓습니다. 아주 사소하게 따지는 건 아니라서 폭넓게 내 기준에서 사업으로 쓴 게 맞으면 그냥 다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우기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컴퓨터 산 거면 컴퓨터 산 거잖아요. 내가 뭐 개인적으로 썼더라도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나중에 내가 말도 안 되는 뭐 그걸로 이제 뭐 병원비를 내든지 뭐 성형수술 하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말 이렇게 말로 이어 붙일 수 없는 그런 엉뚱한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. 이게 노하우인데 아까 이제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이제 제조랑 IT로 거의 너무 국한되어 있고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. 실제로 합격이 쉽지는 않죠. 아주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이 성공불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해줬는데 웬만하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편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너무 모르고 접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. 보통의 경우에 아까 정부 지원금이든 뭐 성공불융자든 크게 보는 것은 전문성과 사업성을 많이 봅니다. 아까 뭐 정부 지원금이든 이런 거 1차적으로 다 서류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에요.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는 그 업종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봅니다. 그걸 이제 전문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전공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죠. 그러면 여기서 뭐 제가 꿀팁을 드린다면 뭐 조금 적당히 부풀려도 된다. 자세히 확인 안 하더라. 팀 멤버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거든요. 내 아는 지인이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회사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. 뭐 전공이나 이런 거. 그럼 걔들도 우리 팀으로 합류시키는 거죠. 그냥 말로만. 그러면 조금 이제 심사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? 뭐 이 집은 그래도 뭘 좀 구색이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. 일단 사업계에서 적는 게 어렵습니다. 그냥 뭐 논문 하나 쓰는 느낌처럼 막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.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매우 힘들어요. 뭐 제조나 IT 아니면 아까 성공불융자처럼 그 외 업종의 경우도 공통되게 제가 볼 때는 접수를 안 하는 사람의 확률이 한 50% 넘을 거예요. 마음을 먹었다가 중간에 적다가 포기한 사람이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대신 적어주는 전문가들이
승고나 금호이 하면 돈 한 5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. 이 사람들은 적어야 되느냐?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왜냐면 얘네들이 뭐 적어줬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일 알바 같은 걸 고용합니다. 사각기에서 샘플 주면서 요대로 적으라 합니다. 내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요거 샘플 보고 적으라고 하죠. 요런 식으로 누군가한테는 쉬운 일이 누군가한테 어려운 일이거든요. 내가 지금 이 서류화 작업이 능숙하지 않다. 그럼 능숙한 타인의 능력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어요. 그게 50만 원 주고 빌리는 방법도 있고 아마 5만 원 주고 빌리는 방법도 있더라.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안정적으로 나왔죠.